예, 여러분 오늘 한빛 클래스 미래 클래스의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지난번 시간에는 감염병과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코비드-19 코로나 이후의 도시 계획, 계획보다는 사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쯤이 되지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해도 지금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는 끝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싶었는데 또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참 모두가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국내 첫 확진자가 2019년 12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발생을 했고, 그건 지금 한 2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약 한 20개월 정도? 18개월, 19개월 정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그 2년여의 시간 동안이 남긴 몇 가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많았죠. 여러분들 돌아보면, 그동안 물류와 관련한 시장이 무지하게 커졌고,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그러니까 최종 배송에서 문 앞까지의 시간들이 자꾸 단축되고 있습니다. 하루 배송도 이제 못 참아서 반나절 배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도심 내에 물센터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이 배송이라는 핫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배달의 민족 통해서 음식들을 많이 시켜 먹는데요. 이제는 이제 매장에 가서 혹은 음식점에 가서 소비를 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워진 거죠. 감염병 전염의 위험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 여행 문화와 관련된 이제 여가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가 감소한 반면에 스포츠 레저, 아마 이게 홈 트레이닝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두드러지는 것은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수송 실적. 대중교통을 많이 안 탄다는 겁니다. 그죠? 역시나 이제 감염, 전염의 위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가용을 이용한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여기 데이터로는 인용해보지는 않았지만 2019년, 20년 수송 실적을, 연간 실적들을 보면 KTX, 고속버스의 운송률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부 확산세가 심할 때는 KTX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를 다 비우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고, 고속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축돼 있고 리스크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는 장거리를 감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패턴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자영업의 폐업률이 점점 더 증가해왔고, 점포나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눈에 띕니다. 이건 여러분들 길거리에 잠깐 나가보시면 공실된 매장들이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패턴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시장에 나타난 변화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이 가능한 업종 종사자의 일자리는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재택근무를 통해서 가능했죠. 근데 이제 비대면이 불가능한 업종, 당연히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이른바 이제 일자리 양극화인데, 최근 나온 이제 해외 연구들을 보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업종이 비대면이 가능할까요? 예컨대 온라인을 이용해서 일할 수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화이트 칼라에 관련된 업종들이 많죠. 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작년에 했던 연구에서는 회계사, 이거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술을 다루는 기술자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뭐 이른바 대기업 직원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은 앉아서 온라인으로 업무가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지속이 되더라도 이런 일자리들은 계속해서 잠재력이 높아질 거고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반면에 이제 레스토랑이나 뭐 일부 현장에서 일하는 상업직 종사자들, 그다음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되는 뭐 은행의 뱅커들, 뭐죠? 뭐 그런 종사자들은 사실은 일자리 잠재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른바 이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유지가 되는 반면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자들 일자리는 점점 더 감소해 갈 것이 아니냐. 이거는 코로나와 함께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로봇이라든지 무인화되는 여러 공정들과 맞물려서 이 데이비스의 연구에서는 점점 더 이 상황들을 격화시켜 갈 것이다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여러분들 각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일상 속에서 이동량이 이제 점차 줄어들어간다라는 거죠. 멀리 안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제 불안하니까요. 확산이 되니까 가능하면 나가지 말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자라는 겁니다. 작년 4월달 기준으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내놓은 연구인데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왼쪽의 그래프는 팬데믹 이전입니다. 요 이제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점들이 이제 이동량이 많은 지역들인데, 코로나가 확산되고 나서 공식화되고 나서 30일, 그러니까 4월 21일에 30일 전이죠. 3월 말쯤에는 뭐 확연히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4월 달에 와서는 거의 이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일상도 멈춰버렸어요, 그죠? 가능한 활동량이 최소화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뭐 일부는 이런 표현 씁니다.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발생시켰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모두가 멈춰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자연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중국 나사 위성으로 촬영한 대기 오염도인데요. 좀 약간 이제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심한 것인데, 우측에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깨끗해졌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일단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제 신문을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아직 다시 찾지를 못했어요. 그 기사를. 그게 이제 멕시코 해변가였는데 코로나 2년 만에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해서 바다가 너무 깨끗해졌더라고요. 사진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주는데, 뭐 비단 중국, 멕시코뿐만이 아니고 많은 지역들이 사람이 찾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원 상태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지역들도 아주 많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 그럼 어떻게 바뀔까? 몇 가지 그냥 특징들을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모습이 일상이 된다면 우리 어떻게 살지? 걱정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도 나올 것이고 이제 치료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학생들하고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감기가 걸렸어, 독감이 걸렸어라고 막 난리치지 않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고 격리시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모든 독감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랬을 거란 말이죠. 온 지역 혹은 나라가 떠들썩했을 겁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백신 예방접종 맞고 코로나 걸리면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해결될 시절이 오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때 되면 또 다른 또 감염병, 전염병들이 생기겠죠. 아마 이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2년간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모습들, 몇 가지 살펴봤던 변화의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미래 모습에 반드시 투영될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반영돼서 우리가 사는 미래가 아마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도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대도시는 없어질 거냐?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도시의 경제적 기능, 그리고 대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들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늘 그래왔거든요. 인류는. 우리 인류상, 역사상 가장 큰 팬데믹들을 세 차례, 지금 세 번째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수한 인류가 팬데믹과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건 뭐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한 교훈들, 도시에서 어떻게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맞으면 해결이 되겠지만 또 다른 전염병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지? 도시의 공간은 어떻게 변화돼야 되지? 사회나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공을 하겠죠? 그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 시장이 커질 것이다, 배달 시장, 물류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에 불을 붙여버린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에 또 어떻게 불을 붙이는 요인들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만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그 변화에 올라타는 사람, 혹은 운 좋게 그 변화를 앞서서 리딩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른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도층이라고 할까요? 뭐 리딩 그룹에 포함될 것이고요. 그 변화에 올라타지 못한다라고 하면 도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 때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뭐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의 흐름들을 들여다보고 그 변화의 흐름에 맞게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주간 저희가 이제 뭐 감염병에 대한 이슈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건 뭐 사실 아주 가볍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과 다뤘고요. 물론 우리 미래클래스의 목적 자체가 지나치게 깊이 있는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과 다뤄봤습니다. 9번째 시간에는 좀 더 가벼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고민할 수 있는 주제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